안 될 곳이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은주가 밥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묵묵히 수저를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어머님은 어떠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단 나아 보이더구만. 약 먹고 잠들었어.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집안일과 가게 일은 자연스럽게 은주의 몫이 되었죠. 게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은주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된 처지였지만 시부모 곁을 지키며 이 작은 가게를 묵묵히 이어왔어요.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이고 물컵을 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가게에는 아침부터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전구를 사러 왔고 옆 건물 주인은 못 한 봉지를 가져갔어요. 시아버지는 능숙하게 물건을 찾아주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짚곤 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은주가 재빨리 다가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없었다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 오후가 되자 은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던 일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적고 재고를 확인하고 돈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익혔죠. 숫자를 맞춰가며 연필을 움직이는 은주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시아버지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네, 아버님. 요즘 고생이 많구나.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장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혹시 틀린 곳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장부에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써온 흔적이었어요. 은주는 그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숫자를 맞춰갔습니다. 이 집을 잘 지켜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요. 창밖으로 고요한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가게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릴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은주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고 가게 일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은주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어요. 오늘은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큰 상자들이 트럭에서 내려졌고 은주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죠. 은주야,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내가 하마.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더 빠르니까요.
은주는 웃으며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상자 하나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즉시 거래처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전표를 다시 살폈습니다. 결국 잘못 배송된 물품임이 드러났어요. 시아버지는 혹시나 은주가 괜히 큰 소리를 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녀의 지적이 맞자 오히려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점심때가 되자 은주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야 했거든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을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은주야,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님? 내가 이러니까 네가 고생이지.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도왔어요. 한 숟가락씩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오후에는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거래처 내역과 재고, 현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연필을 들고 다시 계산했어요. 지난달 매출과 이번 달 매출이 분명히 어긋나 있었죠. 한참 들여다본 끝에 은주는 문제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산을 적을 때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아버님, 잠깐만 봐주세요.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요. 숫자가 조금 안 맞아요. 시아버지는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 적었나 보구나. 괜찮아요. 제가 고쳐놨어요. 은주가 새로 정리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깔끔한 계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걸 네가 다 맞춘 거냐? 네, 어렵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저녁 무렵 단골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한동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게는 어떡하려고요? 며느리가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다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은주를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은주는 그 말을 들었지만 태연하게 선반을 정리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은주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똑 부러진 아이지요.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은주는 장부를 다시 펼쳐 오늘 고친 부분을 확인하고 내일 들어올 물건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움직이는 손끝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마움이 차올랐습니다. 은주는 책상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도 흔들리지 않고 해낼 거예요. 며칠 뒤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비췄어요. 은주는 어제처럼 새벽부터 청소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님을 응대하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다 짧게 대답했죠. 아, 아니야. 별일 없어.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은주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듯 보였어요. 손님과 이야기할 때도 물건을 정리할 때도 깊은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가 거래처에 다녀온다며 가게를 나섰어요. 평소엔 은주와 함께 갔는데 오늘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혼자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맞았죠.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사장님 안색이 안 좋던데요? 그러게요.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요. 이 나이에 혼자 가게 지키시려니 힘드실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이 은주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시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셨죠. 은주는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후가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래처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은주가 차를 따라들이자 시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네, 아버님. 둘째가 연락을 했어.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둘째 아들. 시아버지의 둘째 아들 말이에요. 은주는 둘째를 직접 본 적이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불안히 고개를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연락을 한 걸까? 곧 들른다고 했어. 시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왜 이렇게 불길하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은주가 방으로 들어간 뒤 시아버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죠. 핏줄이 다시 돌아온다니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은주가 가게를 맡게 된 소식이 혹시 둘째 귀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설마 가게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죠.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장부를 펼쳐 다시 계산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연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가슴이 더 세차게 뛰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청소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가게를 오가며 평소처럼 일했죠.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은주는 선반을 정리하다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차에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시아버지와 닮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시아버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낯선 이방인을 마주한 듯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둘째 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아들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선반에 놓인 물건들, 낡은 계산대, 구석에 쌓인 상자들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주에게 닿았어요.
은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은주는 작게 대답했죠. 네, 오랜만이에요. 시아버지는 둘째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가게가 예전 그대로네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죠. 은주는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둘째 아들이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많이 안 좋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어요? 네 형수가 다 보고 있지. 시아버지가 은주를 가리키며 말했죠. 둘째 아들은 은주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수가요? 혼자서요? 그래, 잘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힘드시겠어요. 여자 혼자 이 가게를 다 감당하기엔 버거울 텐데요. 그 말에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둘째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둘째를 봤습니다. 뭐? 제가 가게 일을 거들겠다고요. 어차피 어머니도 쓰러져서 일손이 부족할 거고 아버지 혼자 힘드실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말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은주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네가 도와준다고? 네, 당연하죠. 이 집 아들인데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핏줄을 강조하는 그 한마디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나무로 돌려버린 듯한 말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가운 마음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은주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네 사정도 있을 텐데.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야죠. 형수님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달랐습니다. 은주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스며 있었죠.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도와주면 좋지. 둘째 아들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은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럼 내일부터 나올게요. 일단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부터 해야겠네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시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둘째 아들은 가게를 한 바퀴 돌며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선반을 만져보고 계산대 서랍까지 열어봤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게 거슬렸어요. 장부는 어디 있어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쩔 수 없이 장부를 꺼냈어요. 둘째 아들은 장부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죠. 이 정도 매출이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제대로 키우면 돈 좀 되겠는데요. 순간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은주는 그 눈빛 속에서 돈에만 집중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장부를 도로 받아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1시간쯤 머물다가 일어섰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아버지,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시아버지가 배웅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가게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은주는 선반을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듯 했죠.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은주는 장부를 펼쳐놓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모든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둘째 아들이 내일부터 가게에 나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뭔가 이상해.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게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은 약속대로 일찍 가게에 나타났어요. 은주가 청소를 마치고 막 문을 열려던 참이었죠. 둘째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네, 항상 이 시간에 와요. 은주는 짧게 대답하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둘째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죠. 오늘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손님 오시면 응대하시면 돼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의 환한 미소조차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죠. 시아버지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둘째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왔구나.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해라.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그의 손길이 물건보다 장부 쪽으로 더 자주 머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은주가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러 잠깐 집에 올라갔어요. 그 사이 둘째 아들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래처 전화를 받으러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둘째 아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계산대 서랍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장부를 꺼내 펼쳐보며 거래처 내역과 매출 기록을 훑었죠. 눈빛이 서서히 번쩍이며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빨리 장부를 덮고 제자리에 넣었어요. 은주가 돌아온 거였죠. 무슨 일 있었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손님 한 분 다녀가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서랍이 어정쩡하게 열린 걸 본 순간 손끝이 덜컥 떨렸고 펜을 쥔 채 그대로 놓칠 뻔했죠. 오후가 되자 단골 할아버지가 못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할아버지는 낯선 얼굴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자네는 누군가? 저요? 사장님 아들이에요. 앞으로 제가 이 가게를 맡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맡는다니 누가 그렇게 정했지? 마음속이 요동쳤죠.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며느리는? 형수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둘째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을 꾹 쥐며 참았죠. 손님 앞에서 다투면 아버님 체면만 깎일 거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뒤 은주는 둘째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뭔데요? 은주가 차분히 말했어요. 아까 손님한테 가게를 맡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요? 그냥 말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아들이니까 자연스럽잖아요. 핏줄을 강조하는 말투에 은주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가볍게 흘리는 말 같았지만 은주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시아버지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바로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거래처에서 연락 왔던데요. 재고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은주야, 장부 좀 가져와 봐라. 시아버지가 불렀어요. 은주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죠. 아,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둘째 아들은 장부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장부를 움켜쥐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해 온 거라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이제는 제가 할 차례죠. 둘째 아들이 장부를 당겼습니다. 은주는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손에 장부를 맡겨왔지만 둘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듯 미묘한 기색이 스쳤죠. 야, 그만해라. 은주가 하던 대로 하게 둬. 시아버지가 결국 은주 편을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쉬운 듯 손을 놓았지만 얼굴엔 불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알겠어요. 둘째가 짧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장부를 꼭 쥐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표정은 버텼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장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째의 웃음 뒤에 드러나는 탐욕, 시아버지의 흔들림, 손님 앞에서 드러난 무시 모든 게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장부만큼은 내 손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자 둘째 아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가게 일에 끼어들었어요. 아침마다 은주보다 먼저 나와 문을 열려고 했고 손님 응대도 앞장섰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은주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오전 은주가 재고를 정리할 때였어요. 둘째 아들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요즘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자 혼자 감당하긴 벅차잖아요. 이제 제가 있으니 쉬셔도 돼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은주는 밀어내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주는 짧게 대꾸하며 고개를 숙였죠. 손끝이 가볍게 떨리자 연필이 종이에 찍히며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은주에게 인사했어요. 은주 씨, 요즘 어때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누던 중 옆에서 듣던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어요. 형수님 혼자 하시기엔 벅찼거든요. 그렇지, 여자 혼자면 힘들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둘째의 웃음 속엔 여유가 있었고 은주는 손에 쥔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속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버틴 세월은
아무 의미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난 뒤 은주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힘들어했다는 식으로요.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예민하시네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요.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둘째가 낮은 목소리로 한 발 다가왔어요. 형수님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이 집 아들은 나예요. 그건 부정 못하잖아요. 핏줄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은주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저녁 무렵 거래처 트럭이 도착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가 직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형수님 대신 제가 관리하면 더 확실할 거예요.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가 연락드려 왔어요. 형수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남자가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둘째의 말에 거래처 직원은 난처하게 웃었고 은주는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끝에 쥔 장부가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은주는 가게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죄어오고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네, 아버님. 괜찮아요. 은주는 애써 웃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둘째가 좀 적극적이긴 하지 니도 이해해라. 그 말에 은주의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마저 둘째 쪽으로 기우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은주는 장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연필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차례, 종이 위에는 아무 글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결국 이 집 아들은 나예요라는 둘째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손자국만 눌린 장부가 은주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핏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젠가는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평소처럼 가게 청소를 마치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거래처에 같이 가자. 네, 아버님. 은주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요즘 둘째 아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일할 기회가 줄었거든요. 함께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두 사람은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가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다 네 덕분이지. 장부도 깔끔하고 재고도 정확하고. 그 말에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둘째의 존재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 안정됐죠. 거래처에서 담당자가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조항들이 복잡해 시아버지가 난처해했죠. 은주가 곁에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아버님, 이 부분은 배송 조건이고요. 이건 결제 기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가 없었으면 헷갈렸겠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믿고 서명했습니다. 담당자도 웃으며 말했죠. 사모님이 꼼꼼하시네요. 다음에도 꼭 같이 오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다시 은주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당연하죠, 아버님.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단단히 맞아가고 있었죠. 가게 문 앞에는 둘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리던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거래처 다녀왔어.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야죠. 같이 갔으면 제가 도왔을 텐데요. 은주랑 갔으니까 괜찮았다. 시아버지의 대답에 둘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며 눈빛을 가늘게 좁혔고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형수님이 도왔다고요. 시아버지는 태연했지만 은주는 둘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둘째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부를 보려 하면 먼저 달려와 펼쳤고 거래처 전화가 오면 재빨리 받았어요. 겉으로는 부지런한 아들 같았지만 말끝마다 형수를 밀어내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아버지, 내일 배송 거는 제가 확인할게요. 은주가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수님은 쉬셔도 돼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거든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 네, 아버님. 은주는 곧장 일어났어요. 그 순간 둘째의 얼굴이 굳었고 입술을 세게 깨무는 모습이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에서 시아버지와 은주는 묵묵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은주야, 네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셔서 그래요. 아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 못했어. 그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스며들었어요. 둘째가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창고 밖 둘째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주의 웃음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죠. 그의 손등에 힘이 들어가며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렇게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둘째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와 형수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줄어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둘째의 발걸음은 분주했어요. 선반을 만지고 계산대를 열어보고 장부를 들춰보며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형수에게 흠집을 내야 한다. 그의 속삭임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와 아버지가 가까워질수록 둘째의 분노와 탐욕은 더 깊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중요한 거래처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날이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는 이 계약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거든요. 은주야, 오늘 계약서 잘 챙겨야 한다. 네, 아버님. 어젯밤에 꼼꼼히 확인했어요. 은주는 전날 늦게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날짜와 금액도 다시 확인했죠.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아침 일찍 거래처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꺼내 펼쳤는데 눈앞에 낯선 문구가 보였어요. 이게 왜? 배송 조건과 결제 기간, 물량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계약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담당자가 묻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야, 네가 확인했다면서? 네, 어젯밤까진 분명히 맞았는데요. 지금은 달라져 있어요. 은주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후쳤지만 분명히 바뀐 상태였죠. 이러면 계약 진행이 곤란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은주는 황급히 원본 서류를 찾았지만 그것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다가와 계약서를 넘겨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 이건 문제인데요.
거래처 신뢰를 잃으면 곤란합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 잠깐 스친 만족감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확인했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바꿔놓은 거였죠. 은주는 순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둘째가 혼자 가게 안을 서성이던 모습. 그때 계약서를 손댄 게 분명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땐 틀림없었어요. 누군가 바꾼 겁니다. 은주가 단호히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죠. 누가요?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요. 증거라도 있나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는 없었거든요. 담당자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계약이 어렵겠습니다. 정확한 서류로 다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자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어요. 시아버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그에게 드러나 있었죠. 핏줄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매일 내 곁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믿어야 하나 갈등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아버님, 제가 확인했을 땐 맞았어요. 누군가 고쳤습니다. 은주는 둘째를 똑바로 바라봤지만 차마 이름을 입에 담진 못했어요. 둘째는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형수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그 말이 은주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날 밤 은주는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은 종이를 누르기만 할 뿐 글자는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증명하지?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가 손뗀 흔적을 잡아내야 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테니까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 반드시 증명해내야 한다. 은주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계약서 사건 이후 가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은주를 대할 때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은주는 그 변화가 마음 아팠지만 묵묵히 일을 이어갔죠. 그 틈을 둘째 아들이 놓칠 리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더 부지런히 굴며 은주가 하는 일마다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은주가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요즘 형수님 실수가 많으신 것 같아서요. 겉으론 걱정인 듯 했지만 은주를 깎아내리는 말투였죠. 시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에 은주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남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약서가 바뀌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몇 장 넘기자 이상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개로 문질러 고친 뒤 다시 적은 내역, 그리고 자신과 다른 필체. 누군가 고쳤어.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었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끝까지 둘째만 믿으신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외부인일 뿐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형수님, 아직도 장부 보세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은주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담담히 대답했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으니까요. 둘째는 다가와 힐끗 장부를 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본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아요.
아버지가 형수님 말을 언제까지 믿어줄 것 같으세요? 그 말 끝에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은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둘째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고 그의 뒷모습을 보는 은주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용기를 내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본을 받아 비교해 보니 자신이 확인했던 원본과 달라져 있었죠. 누군가 바꾼 게 확실했습니다. 오후에 시아버지가 가게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조심스레 장부와 사본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계약서 건 말인데요.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꼼꼼히 들여다봤지만 얼굴에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글씨가 다르다고 해도 누가 고쳤는지는 알 수 없지 않니? 시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핏줄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 아이가 없었으면 가게가 버티지 못했을 텐데.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은주는 그 눈빛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시아버지가 장부를 내밀자 둘째는 싱긋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이런 건 누구라도 실수로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증거라고.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바꾼 겁니다. 은주가 맞섰지만 둘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버지, 형수님이 요즘 많이 예민하시네요. 계약서 건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요? 시아버지는 대꾸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은 더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은주는 다시 계산대 옆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달아둔 작은 CCTV. 혹시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장 장치를 돌려보자 어두운 가게 안화면 속에 둘째가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다 계산대로 다가가 서류를 꺼내 펼치는 모습.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속으로 외쳤지만 영상은 냉혹하게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잡았다. 은주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USB에 복사한 뒤 은주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어요. 내일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둘째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죠. 혹시 아버님이 이걸 보고도 둘째 편을 드신다면 그땐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켜온 이 집과 가게에서 밀려나야 하는 걸까? 은주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주는 USB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USB를 주머니 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죠. 시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은주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가게 내부가 비쳤고 잠시 뒤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계산대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 펜으로 고쳐 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가며 손끝까지 떨렸죠. 이게 뭐냐?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바뀌었던 그날 밤이에요. 시동생이 서류를 손댔습니다. 화면에서 둘째가 허둥대며 서류를 덮는 장면까지 이어지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라. 둘째가 다가오자 시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순간 둘째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확인하려고. 오해? 네 손이 직접 움직이는 게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라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둘째는 더듬으며 변명했어요. 아버지, CCTV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날 잠깐 본 것뿐이에요. 형수가 실수한 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나 은주는 차분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에 달아두신 CCTV예요. 당신은 그걸 몰랐을 뿐이죠. 둘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인 허술함이 그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서글픔도 비쳤습니다. 피부치라고 믿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가르치지 못한 탓이구나.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끝내 내려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형수를 모함해서 얻고 싶었던 게 뭐냐? 둘째는 한참 말이 막히다가 결국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전 이 집 아들이잖아요. 가게는 제가 물려받아야 해요. 형수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면 정직하게 일해서 보여줘야지. 거짓과 모함으로 빼앗는 게 자랑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구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실망과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오늘부터 가게에 나오지 마라. 아버지, 나가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은주를 노려본 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췄고 은주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너를 의심했구나. 너는 그렇게 애쓰는데도 나는 끝까지 핏줄만 붙잡고 있었어. 은주의 눈물이 맺히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덕분에 이 집이 버티고 있다. 너는 이제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가 정리한 계약서가 문제없이 확인되었고 담당자는 안도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사모님이 계셔서 일이 제대로 진행됐습니다. 은주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와 은주는 함께 셔터를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네 말부터 믿겠다. 은주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가게는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듯 했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둘째 아들이 떠난 뒤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말없이 옆에 서 있었죠. 은주야.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시아버지는 일어나 안쪽 창고로 들어갔어요. 은주도 따라갔죠. 창고 구석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중 하나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게 뭐예요? 오래된 장부들이야.
어머니가 정리해 둔 거지. 시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년도 더 된 장부들이 가득했어요.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여기 봐라. 은주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몇 줄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10년 전 둘째가 가게 돈을 빼돌렸던 기록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땐 내가 모른 척했지. 핏줄이니까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때 제대로 혼냈어야 했는데. 은주는 장부를 자세히 봤어요.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액이 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이 돈을 둘째 동생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알아챘어. 장부를 맞춰보다가 돈이 안 맞는 걸 발견했지. 둘째를 따져 물었더니 결국 인정했어.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화를 많이 냈어. 나한테 당장 내쫓으라고 했지. 근데 나는 못했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내겠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받지. 둘째가 집을 떠나고 가게 일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어. 그 뒤로 연락도 끊겼고. 그런데 다시 돌아온 거네요. 그래.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 소식을 들었나 봐.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시아버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은주야, 네 말이 맞았어. 둘째는 돈만 밝히는 놈이야. 가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게에서 나오는 돈이 탐난 거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둘째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가게를 차지하려 했는지 이해됐죠. 네가 없었으면 나는 또 속았을 거야. 시아버지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핏줄만 믿으려고 했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몰랐지. 아버님, 은주야, 이제 알았어.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도 울컥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 집을 잘 지킬게요. 고맙다, 은주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오래된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은주가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보관하자. 혹시 둘째가 다시 나타나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증거는 남겨둬야지. 시아버지는 장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봤어요. 은주야, 앞으로 이 가게는 네한테 맡기겠다.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이제 늙었어. 네가 주인이 돼야 해. 은주는 당황했어요. 주인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죠. 아버님,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은주는 당황스러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제일 잘할 거야. 나는 옆에서 도와줄게. 시아버지의 말에 은주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죠.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 그래, 믿는다. 시아버지는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든든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둘째의 음모도 밝혀졌고 시아버지의 신뢰도 되찾았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가게를 더 잘 운영해야 하고 시아버지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은주는 두렵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어요. 가게는 겉보기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죠. 둘째 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은주와 시아버지는 예전보다 호흡이 잘 맞으며 함께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약건을 논의하려고 온 거였죠. 은주와 시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성큼 들어왔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죠. 무슨 짓이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가게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가라고 했을 텐데. 못 나가요. 이 가게는 제 것이에요. 둘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 집 아들이잖아요. 피부치잖아요. 어릴 적부터 허드렛 일도 다 제가 했어요. 아버지가 부르면 한밤중에도 달려왔고 친구들 놀 때도 저는 가게를 지켰어요. 그런데 형수한테 다 넘긴다고요? 저한테는 가게밖에 없었는데 그걸 빼앗으시겠습니까? 은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을 가장한 그 말이 뼛속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차분히 숨을 고르며 자리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 소용없다. 네가 지킨 게 아니라 늘 빼앗으려 했지 않느냐. 장부를 고치고 계약서를 바꾼 것도 다 내 짓이었지. 둘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며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어요. 왜 저만 몰아세우십니까? 저는 아들이잖아요. 왜 형수만 감싸는 겁니까? 저는 버려진 겁니까? 은주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둘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게를 지킨 건 저와 아버님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빗자루를 잡고 밤마다 장부를 붙들었던 건 저였어요. 아버님이 흔들리실 때마다 곁을 지킨 것도 저였고요.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놀란 눈빛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죽였죠. 시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널 믿고 싶었다. 핏줄이라고 언젠간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알겠다.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둘째가 흐느끼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다. 그렇지만 더는 이 집의 가족으로 살 자격은 없다. 오늘부로 이 가게에서 손 떼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서글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둘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거래처 담당자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믿겠습니다. 은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고 그 뒤로는 정막만 남았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핏줄만 붙잡았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는 진심을 붙잡을 거다.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둘째 아들이 떠난 뒤 며칠 동안 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네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단골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 봤어요. 골목 끝 술집에서 비틀거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가게에 돈 훔쳤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어요.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둘째가 자초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도둑 아들이라고 속삭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 안팎의 감도는 그 수군거림은 시아버지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가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은주는 셔터를 내리려다 문득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게 앞 골목 어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은주는 우산을 들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동생? 은주가 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죠. 아버님, 빨리 나오세요. 은주의 외침에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둘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녀석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은 둘째를 가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의자에 앉히자 둘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시아버지를 향했죠. 아버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죠. 둘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제가 졌어요. 완전히요. 은주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형님이 죽고 나서요. 둘째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항상 그림자였어요. 아버지 눈에는 맏형만 보였죠. 형은 착하고 성실하고 효자였어요. 전 그냥 둘째였고요. 시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훔쳤냐? 그래서 형수를 모함했냐? 아니에요.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이 집 아들이라고, 저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착하게 사는 건 형이 다 해버렸고, 전 나쁜 짓밖에 할 줄 몰랐어요.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빗소리와 둘째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어요. 형수님. 둘째가 은주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당신이 이겼어요. 아니, 당신이 원래 진짜였어요. 전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핏줄이라는 걸로 버티려 했지만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째의 고백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극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패배감만큼은 진짜였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는 눈 감아줬어. 그게 내 잘못이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로서 너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게 내 죄다.
미안하다. 둘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가거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다시는 이 집 문 앞에 서지 마라. 둘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은주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이 집 잘 지켜주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에 묻혔죠.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한다. 핏줄이라고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은주야. 시아버지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핏줄보다 더 진한 내 가족이야. 저도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감싸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일찍 가게에 내려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젯밤 둘째가 앉았던 의자를 닦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제 앞만 보자. 시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은주야, 커피 한 잔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골목 끝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가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도 점점 잦아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예전처럼 가게를 찾았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어나신 거라 은주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시아버지가 서둘러 의자를 내주었고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선반, 꼼꼼히 맞춰진 장부,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은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주야, 네가 이 집을 지켰구나. 고맙다.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은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주야, 잠깐 이리 와봐라.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명의 변경 서류다. 이제 네 이름으로 바꿀 거다. 은주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끝이 가늘어지며 목소리에 흔들림이 묻어났습니다. 큰 게 아니다. 네가 주인 되는 게 맞아. 나와 어머니가 다 동의했다. 은주는 서류를 붙잡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네가 없었으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다. 그날 이후 동네 단골들도 은주를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제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 더 번창할 거예요. 웃으며 축하해주는 동네 사람들 속에서 은주는 진심 어린 인정과 응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국을 떠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시아버지는 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핏줄보다 진심이 더 큰 힘을 낸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밥과 국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누구보다 귀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밤하늘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의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불이 켜지고 세 사람은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은주와 시아버지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핏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